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4일 오후 9시 20분이고요. 저는 10년 후 40억입니다. 우선 계좌를 보면은 키움증권은 1억 5,423만원 정도가 있고요. 카이로스가 4,100 거의 90만원 정도가 있어서 요거 합계해보면 한 1억 9,600 한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도 없고 변동도 없고 그냥 시장이 지금 박스장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나올 때까지 그냥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점을 나스닥으로만 차트를 볼게요. 고점을 뚫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1100, 11,000에서 12,000선에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시장의 이슈나 이런 게 호재나 악재가 너무 이렇게 간섭이 심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당분간 계속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어떤 또 뉴스와 또 시장의 흐름이 있겠죠. 그게 나올 때까지는 시장이 서로 지켜보는 그런 기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다시 오늘 혹시 방송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금은 1억 9,62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인내합시다 모두. 그리고 물렸으면 아프지만 존버해야 되고, 내가 평범한 투자자이고 평범 아래인 투자면 존버나 물타기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또 종목 비중 조절 이런 것만 잘해도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은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선 11월 중순이 다가오는데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에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나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시장도 같이 움직일 현상이 크고요.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렀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시장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테슬라, 스퀘어, 아마존, 페스틀리, 클라우드 플레이어, 데이터독 이런 회사들, 아크 이노베이션 ETF 이런 회사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보유된 이런 회사들을 저는 관심 깊게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 보유하고 있는 지금 회사 지분별로 나와 있는 표가 있거든요. 요거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테슬라가 거의 11%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인비텍 커퍼레이션이 8.7%, 헬스케어죠. 그리고 스퀘어가 무려 3위에요. 그 다음에 로쿠가 이게 그거죠.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방송 광고를 하는 건데,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퍼 테퍼레이처 이거는 헬스케어인데 게놈 유전자 가위 관련한 회사입니다. 스위스 회사이고, 그리고 프로토랩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프로토랩은 뭔지 아시죠? 진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트리라고 랜딩 트리라는 회사가, 파이낸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텔라닥이 한 2.8% 있습니다. 이것도 헬스케어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올해는 테슬라가 많이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스퀘어 일단 1위부터 한 5위까지 회사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그 투자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봉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양봉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그리고 위에 있겠듯이 현금 보유 항상 하고 있고, 주식별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고요. 종목도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익 실현 집중 회사는 상신전자가 있고요. 추가 물타기 관심 회사는 스퀘어, 도큐사인, 쇼피파이, 테슬라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크게 안 내려와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이 이제 2025년까지 드론에 관련된 이
택시뿐 아니라 드론 운송, 이거 아마존이 시작을 했죠. 우구하고 아마존이 시작을 했고, 여기 관련된 뭐 반도체, 자율주행, AI, 이런 게 총 집결이 돼요. 교통 관제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는데, 새로 성장되는 산업이 어떻게 또 발전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기업이 선취를 해서 이 향후 섹터를 끌고 가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거기에는 지금 아직 빵 주식이라고 하는 우리 5가지 아마존,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주제가 제가 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심적 회계와 분산 투자인데, 심적 회계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분석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질이 어떻고 성장을 하고 가격이 어떤지를 갖다가 제 마음 자신이 회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주식 투자를 하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돈의 심리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책을 읽고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모든 투자 결정은 그 결정이 우리의 전체적인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어떤 회사에. 근데 이게 3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상승 과열됐다가 또 폭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폭락해서 다시 210만 달러가 됐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나의 투자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다. 심적 회계 오류에 여러분들이 덫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이행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그래서 방법이 바뀌었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홀딩하는,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냥 무조건 홀딩할 거야. 폭락하고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홀딩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 스타일이 내가 100만 달러로 시작을 했어요. 100만 달러로 시작을 하면 저는 한 50만 달러만 투자를 하고 10달러씩 5달이나 6달 아니면 1년을 거쳐서 혹시 10달러에서 300만 달러 갈 때 어떤 올라갔다 폭락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산으로 사고요. 그리고 300만 달러까지 갈 때 급등했다가 또 약간 또 회전보 조정, 지금처럼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시 급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는 투자 금액의 한 20%에서 30%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현금을 보유하고 폭락을 했을 때 더 살 수 있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가 이렇게 홀딩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꾸준히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런 회사를 갖다가 어느 얘가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팔고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사는데 저점이 안 보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100%를 가져갈 수 있는 게 70%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왜냐면 내가 심적으로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낮더라도 그래도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평균 수익률을 한 15%로 잡고 있고요. 아마 좋은 기업을 홀딩을 하면 아마 20% 이상씩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예전에 몰빵이나 레버지를 썼다가 폭락하는 경험을 한 2-3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자기의 투자법을 확실하게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심적 회계와 우발성, 심적 회계, 아무리 분석을 내가 잘하고 진짜 뛰어나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개별 회사 투자는 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책에서는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셔웨이도 처음에 섬유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싸다고만 생각해서 그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했어요. 하지만 인수하고 나서도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폭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모펀드격의 지주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또 이번에 실수한 웰스파고라든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 같은 경우 이번에 손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뛰어난 투자자도 실수를 하고 개별회사 투자해서 버크셔 해셔웨이처럼 본인 그 섬유회사 그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뛰어나지 않다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무섭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는 수익률은 좀 작아질 수 있지만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면은요, 만약에 10종목 중에서 9종목이 망하더라도 한 종목이 그 9종목보다 더 많이 10,000배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러면은 노후 재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펀더멘탈 분석. 이 펀더멘탈 분석은 가치 창조 요인과 가치 파괴 요인. 이 가치 창조랑 가치 파괴 요인은 결국에는 회사의 질, 그리고 성장성, 가격에 집중하라는 소리인데요. 저는 회사의 질, 성장성을 거의 같은 단어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섹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장하는 섹터에 있는 회사들을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그러니까 저렴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폭락해서 잠깐 사람들이 그때 폭락하니까 이익 실현 이제 하자, 이런 분들의 이익 실현한 그 돈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우발성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우발성은 뭐냐면 어떤 이슈에서 폭락하거나 과열되면은, 그럼 폭락을 하면은 펀더멘탈 가치 훼손되더라도 더 폭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라는 거죠. 이번에 패스트리가 그랬잖아요. 패스트리가 그래서 다시 지금 제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패스트리가 어떤 큰 악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저점인 65달러를 지지할 확률이 지금은 이제 높은 그런 기간으로 가고 있고요. 이미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횡보를 하면서 제 가격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열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은 패스트리가 틱톡의 성장성으로 인해 가지고 과열될 때가 있었고, 도큐사인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는 거의 경제적 해자가 완벽하다라고 해서 폭등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그렇게 과열됐을 때 조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이게 내일 좀 더 가면 팔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팔아요. 그래서 바이앤홀딩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바이앤홀딩 중에서 한 10%에서 30%까지는 좀 어느 정도 비싸다고 생각하면 이익 실현을 그냥 기계처럼 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결국은 미래가 변하는 그 주도 사업회사를 찾아서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은 이런 회사가 지금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플랫폼,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이었던 플랫폼 산업을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지금 그런 산업을 하는 회사가 클라우드, 전기자동차, 어제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산업들이 지금 보면 여기 클라우드, 인터넷 쇼핑, 그리고 페이, 플랫폼, 바이오테크,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드론하고 전기차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하드웨어인 반도체,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인터넷 광고 플랫폼,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그쪽으로 방향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선도하는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회사들이 결국에는 빵 플러스 테슬라가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스퀘어가 있고 뭐 저기 바이오테크는 이제 뭐 개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일룸이나 이제 이런 회사가 있고, 예, 그런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주식을 투자를 하고 담고 꾸준히 그런 주식들을, 그런 회사들을 관찰하고 계속 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투자의 현재로서 2020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매장 문을 닫고 이제 집에 가서 쉴 생각이에요. 일요일 내일은 방송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도 휴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방송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주식은 보니까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지에 가서도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자, 이번 한 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또 어떤 시장이 우리한테 펼칠지 모르겠지만, 항상 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그리고 분산 투자, 분할 투자, 그리고 시장이 꼭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건지, 상승할 때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건지 항상 머릿속에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